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이급 그냥 기출문제 풀이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지금 1호 문제 1번 문제부터 15번 문제 15문제 풀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 실무 문제로 해서 1번부터 5번에 대한 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를 세무사회 그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 다운받게 돼서 여기 다운받은 다음에 98회 그 실기 프로그램 실행시키게 되면 이렇게 설치가 다 되겠죠. 설치된 화면 잠깐 보시면 여기 아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게 다운받은 자료들 사용하려고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거기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될 회사는 금성전자이고요. 여러분 지금 수험 정보 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름, 수험 번호, 그다음에 문제 유형 다 확인하실 수 있죠. 지난번에 전산회계 1급 시험 한번 응시를 해보셨기 때문에 얘는 굳이 또 설명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런 문제 답안 작성은 어저께 이런 거에 대한 거 설명은 다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실기 문제만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세무 2급에서 실무 문제는요, 기초 정보관리 이런 문제는 안 나오고 1번 문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일반 전표 입력 문제가 1번으로 이렇게 여기 바로 시작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교재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문제를 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여기 화면에서 같이 문제에서 설명을 해드려야지 보기가 지금 편하실 것 같아서요. 문제 1번이죠. 자, 날짜는 2월 5일이고요. 1번부터 5번 문제까지는 재무회계 문제예요. 재무회계 일반 전표 입력. 자, 날짜는 2월 15일. 당사가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으로부터 현금 배당 500만원과 그 다음에 주식 배당 100주, 액면가액은 5,000원, 보통 예금으로 또는 주식으로 수령했대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타 회사, 한국이라는 회사에서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 두 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준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주식 배당에 관한 회계 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하였고 원천 징수 금액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했다면 날짜 2월 15일에다가요. 차변에다가는 돈 받았다고 했으니까 보통 예금으로 얼마 받았대요? 보통 예금으로 여기 지금 현금 배당 500만원 받았다고 되어 있죠. 5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당금 받았을 때 계정 뭐라고 쓰기로 했었죠? 배당금 받았을 때는 배당금 수익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500만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주식을 받았을 때는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갖다가 배당받게 되면은 주식 수가 변동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단가가 변동될 뿐이지 별도의 회계 처리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하나 또 예를 이렇게 들어볼까 하면 지금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주식 수가요. 주식 수가 지금 1000주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금액이 지금 얼마였었느냐면 100만원이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지금 주식 배당을 통해서 여기 200주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는 얘기죠. 그러면 총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주식수는 얼마가 되겠어요? 주식수는 1200주가 되겠죠? 주식 배당을 해서 주식을 받았으니까 1200주를 100만원을 1200주로 나누면 여기서의 단가는 지금 얼마였었겠죠? 1000 빼게 되면 1000원이었었는데 여기 1000주 100만원 갖고 있었을 때 한 주당 단가는 지금 1000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얘가 100만원을 1200만원으로 1200주로 나누게 되면 단가가 얼마를 바뀌느냐 하면 100만원 나누기 1200주 하게 되면 833원 나오네요.
833원 이렇게 바뀔 뿐이지 별도의 회계 처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주식 배당을 받게 되면 보편적으로 그 주식 수는 늘어나는데 시중에서 거래되는 그 시가가 보편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뭐 그래서 돈을 번다 이런 얘기는 하겠지만은 주식 배당을 받았을 때는 뭐 주식수와 단가만 변할 뿐 여기 회계 처리는 별도로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좀 왜 이해되시?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요. 3월 11일 정기 예금이 만기돼. 회사에서도 정기 예금에 가입하고서 그다음에 만기되는 경우는 흔하겠죠. 그래서 정기 예금 만기됐을 때 지금 얘는 대변에다가 정기 예금이 만기됐다고 하니 정기 예금이라고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정기 예금 얼마짜리가 만기됐냐면 500만 원짜리가 만기가 됐대요. 그리고 이자가 생겼었겠죠. 그러면 얘는 이자 소득 이렇게 해놓을 것이고요. 이자 수익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자 수익 얼마가 생겼냐면 49만 원 생겼대요. 49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차변에 만기됐으니 돈을 받았겠죠. 그래서 차변에다가는 지금 여기 보통예금으로 얼마가 들어왔니? 이것도 계산해야 되네. 자 일단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금액은 정기예금 500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 49만원 에서 여기 원천징수에 따랐죠. 원천징수를 얼마 했냐면 75,460원 했대요.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는 금액은 541만 4,540원이 입금됐을 거고 자 우리 거를 갖다가 지금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했죠. 그때는 뭐라고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도 원천징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얘는 선납세금 우리 해서 여기 75,46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얘는 실무에서도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배우신 대로 이렇게 회계 처리만 하면 앞으로도 실무 업무에서도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고요. 선생님 혹시요? 네. 1번 문제 실무에서 저런 거 할 때 배당금 수익 대변에도 뭔가 한국전자에서 받았다는 거래처 한국 이렇게 하나요? 비용하고 수익 계정에는 거래처 쓰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얘는 배당금 수익은 수익이잖아요. 쓸 필요 없어요. 실무에서도 안 써요? 예, 실무에서 쓸 필요 없고요. 되셨는지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까요? 3월 15일 거래고요. 업무와 관련된 자산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청으로부터 정부보조금 5천만원 받았다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50%는 반은요. 상환 의무가 없고 나머지 50%는 3년 후 원금을 상환해야 된대요. 정부보조금을 받는데 지금 여기 받아서 보통예금에 입금했다고 그랬었는데요. 정부보조금의 특징은 이렇게 자산을 취득할 때 보조해 주는 게 보편적이란 말이죠. 여기 국가에서 좀 권장하고 육성하려는 사업을 갖다 한다 그러면 자산 취득할 때 정부보조금을 보조해 주는데 여기 보통예금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일단은 보통예금 들어온 건 다 알 테니까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요. 예, 그대로 정부보조금이라고 쓰시면 돼요. 2,500만 원만 정부보조금을 하고 얘는 여러분 이따가 계정 조회해 보시면은 거기 정부보조금 조회하잖아요. 그럼 정부보조금 보통예금의 차관 계정이라고 계정이 하나 뜰 거예요. 예, 그거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3년 후에 상환해야 한다고 하니 얘는 돈을 빌린 거죠, 일종. 그래서 얘는 3년이니까 그냥 장기 차입금이라고 쓰시면 돼요. 장기 차입금 2,500만 원 쓰시고 장기 차입금의 거래처 돈 빌렸으니까 어디라고 써야 돼요? 얘는 거래처 서울시청이라고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요 3월 15일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가 마무리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정부보조금은 지금 보통예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 보통예금의 차감 기정이 돼요. 이 정부보조금은 여기 재무상태표에다가 표시할 때도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보통예금에 만약에 뭐 1억 원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여기 보통예금 안에는 정부보조금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보조금은 차감 표시해서 이렇게 2,500만 원 차감 표시해 놓고 실제로 여기 우리 회사의 순수 금액은 얼마만 우리 거다? 7,500만 원만 우리 거다고 이렇게 별도로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정부보조금은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이라고 말 써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월 15일걸 해볼게요. 당진으로부터 제품 매출 후 외상 매출금 483만원에 대해서 조기 회수에 따른 할인의 2%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에 입금됐대요. 지금 뭐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해놨던 이 금액 회수하는 거죠. 그러면 분기를 하게 되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은 우리가 지금 회수하는 거니까 대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 쓰시고요. 483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받은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다 그랬는데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483만원 곱하기 2%를 빼버리게 되면 금액 나오는 게 얼마가 계산이 되느냐면 96,600원이 나와요. 그래서 483만원에서 96,600원을 빼면 보통 예금에 입금된 금액은 473만 3,4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차이 나는 금액이요. 얘를 뭐라고 불러요? 매출 할인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매출 할인은 96,6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여러분 문제 보면서 분기한 것만 써드리기 때문에 제 거에는 아직 입력이 안 됐지만 여러분들은 직접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서 분기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까요? 5번 문제는 10월 31일 거래고요. 경영관리부에서 사용할 문구류 구매하고 경영관리부는 여기 비용 처리할 때 800번대 비용 처리해야겠구나 라는 거 아셔야 될 것이고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합니다. 근데 계정 이름은 우리 아무것도 없었으면 소모품비라고 쓸 텐데 여기 계정을 사무용품비 써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용품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금액은 총 합쳐서 27,500원이네요. 이건 되게 쉽죠? 차변에다가 사무용품비 27,500원 쓰시면 되겠고요. 대변에 이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줬대요. 보통예금에서 27,500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일반 전표와 관련된 문제 5문제를 다 입력을 해보시게 됐단 말이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볼까요? 근데 저도 이거 입력하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자, 저도 지금 5문제 풀어드렸는데 여기 문제에다가 분기에 따라서 한번 천천히 해보고서 두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할게요. 2월 15일날 차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금액은 500만원 대변에다가는 배당금 수익이었었죠. 배당금 수익 5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여기 날짜 바뀔 때 날짜 유의해서 천천히 잘 입력하세요. 차변에다가는 보통예금 541만 4,540원이라고 그랬고요. 차변에다가는 선납세금이
75,460원. 대변에다가는 이자 수익이 49만원. 대변에다가 정기예금이 5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월 15일 거래였었죠. 3월 15일 거래에는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5천만원 들어왔었고요. 대변에다가는 정부 부조금, 여기 보면은 122번에 정부 부조금 보통예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통예금에 대한 차감 규정이에요. 2,500만원. 나머지는 장기 차입금이라고 그랬어요. 장기 차입금으로 거래처는 서울시청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8월 15일 거래였죠. 8월 15일 거래 차변에도 보통예금 들어왔던 금은 473만 3,400원. 차변에 매출 할인 된 금액은 96,600원. 2%니까 외상 매출금 당진해서 483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였던 10월 31일 거래요. 10월 31일 거래 사업위원회는 사무용품비 800건대로 금액은 27,500원. 대변에다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됐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 메인 매출전표 입력인데요. 7월 20일 당사가 생산한 제품 원가는 50만원, 시가는 7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래요. 거래처인 세무에다가 선물로 제공했대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우리 제품을 갖다가 거래처에다가 공짜로 주었는데 재화가 공급됐으니 얘는 간주 공급에 해당되죠.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거. 간주 공급인데 얘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할 때는 선물은 했어도 판매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 예수금 납부하라 그랬죠. 간주 공급은요. 간주 공급 기억하시나요? 네 가지에서 얘 어디에 해당돼요? 간주 공급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가 공급이 있었고요. 두 번째 개인적 공급, 세 번째 사업상 증여, 네 번째 폐업시 잔존제하죠. 거기 얘는 지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는 거예요. 간주 공급은 증빙 서류가 없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할 때 14번 건별을 갖다가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여기 시가로 판매한 것으로 입력해야 돼요. 증빙 서류는. 그러면 부가세 7만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할 때는 원가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요? 여러분한테 이거 간주 공급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제가 요 자료에다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요. 날짜는 7월 22일로 해주시고요. 부가세 유형에는 지금 여기 증빙서류가 없이 거래처에다가 재화를 무상으로 준 거기 때문에 건별로 입력하시고요. 이거는 뭐 거래처 선물이라고 할게요. 거래처 선물로 하고 공급가액고 세액날에다가 얘는 판매한 것으로 본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70만원에다가 7만원 더하면 77만원인데 엔터 치면 70만원하고 7만원하고 이렇게 나눠지죠. 여기는 판매한 것으로 보니까 당연히 판매가로 저기 하는 거죠. 시가로. 그 다음에 거래처, 그거는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무라고 되어 있죠. 세무. 자, 분계는 혼합 분계 해주시고요. 자, 여기 분계 주의하세요. 지금 여기 제품 매출로 되어 있는데 부가세 예수금은 7만원 손댈 필요 없죠. 그리고 회계 처리할 때는 지금 얘 제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이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제품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지 돼요. 제품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다가 8번 뭐 써주셔야 돼요?
타계정 대체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금액은 시가로 쓰는 게 아니라 회계 처리할 때는 원가로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가는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50만원. 이렇게 50만원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두 가지 금액 다 합친 금액으로 접대비인데 800번대 500번대 여기 근데 여기 구분이 없어요. 얘는 지금 보니까 그죠? 우리 접대에 따르면 일단 800번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대비 800번대 813번으로 해서 57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돼요. 근데 이런 형태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오는데 여기 건별이라는 걸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지 건별에 관련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특히 어떤 거에 대해서 간주, 공급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8월 5일 거래고요. 현명 상사에게 제품을 납품했대요. 제품 납품하고 그 다음에 납품했다면 매출이죠. 전자세금계산서가 증빙서류네요. 그럼 얘는 부가세 이용은 11번 제품 매출에 대한 걸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금액을 보니까 550만원인데 현금으로 300만원 받았고요. 외상으로 250만원 해줬대요. 보고 그대로 그냥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어려울 거 없을 테니까. 자, 얘도 그대로 한번 메인 매출 전피다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8월 5일로 해주시고요. 부가세 이용은 매출의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1번 과세 해주시고요. 거기 품목은 전자 제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수량은 100개, 단가는 5만원, 거래처는 현명상사, 세금계산서 발급했고요. 분계는 얘는 지금 현금 받은 것도 있으니까 혼합분계로 하셔야겠네요. 제품 매출한 거에 대해서 차변에 현금으로는 300만원 받았대요.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 금액은 외상을 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해서 250만원. 얘는 보편적인 거래네요. 어렵지 않게 그냥 입력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8월 31일 제조부 직원 뭔지 모르겠는데 얘는 500번대 비용 사용해야겠네요. 식사 제조부 직원의 식사하면은 복류생비일 텐데 500번대 복류생비 사용하시란 말이고요. 식신으로부터 제공받고 8월분 식대 공급가액은 90만원, 세금 9만원. 종이 세금계산서 수취하라 했었으니 전자에다가는 표시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결제는 신한카드로 했대요. 뭐 간단히 요건 좀 입력할 거 정리해 보게 되면 제조부 직원의 식사는 500번대 접대비 사용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종이세금계산서 여기 발급했다는 것은 전자란에다가 표시하지 말라는 뜻이고, 여기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것은 미지급금으로 카드 거래처는 신한카드로 기록하라는 뜻이랍니다.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한번 반영해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날짜는 8월 31일 거래네요. 8월 31일. 유형은요. 유형은 저기 세금계산서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51번 매입 세금계산서고요. 품목은 제조부 직원 식대라고 할까요? 이렇게 쓰고요. 공급가액은 90만원이래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식신. 전자란에다가는 표시하면 안 돼요. 왜요? 이 종이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분계로는 법인카드라고 했으니까 카드로 결제한 거 4번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 나와있고 주의해야 될 거, 이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 어디를 써주셔야지 돼요? 신한카드를 써주셔야 되죠. 신한카드 해주시고요. 부가세 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원재료를 뭘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복리후생비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여러분이 직접 완성시켜 주셔야지만이 여기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까요? 자, 4번 문제는 삼진건설로부터 사업 신축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 건물을 짓네요. 여기 본사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공사 도급 계약서, 대금 지급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당일에 계약금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 적절하게 발급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날짜가 9월 7일인 걸로 보아서 지금 계약금을 주는 날짜에 해당되는 건 이 자료를 입력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받았다고 하니까 전자세금계산서 51번 이렇게 표시하고서는 공급가액 세액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얘가 계약금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건물을 짓기로 하고 계약금 낸 거 계정 과목 뭘로 써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얘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기종으로 이거 쓰는 거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본 문제랍니다. 자, 그리고 이 계약금에 대해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보통예금의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9월 7일 거래에 대해서 자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9월 7일 입력하시고요. 자, 유형은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그냥 51번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아까 그 본사 건물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본사 건물 신축 계약 계약금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공급가액은 4,800만원에다가 48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였었느냐면 삼진건설이래요. 삼진건설. 전자세금 계산서 우리가 지금 받았고요. 분기는 혼합분기 해야 되겠죠. 자, 부가가치세 대급금 480만원 나와 있고요. 여기 건물 지을 때 계약금 나가면은 건설 중인 자산 쓰라 그랬었어요. 건설 중인 자산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서 다 이체했다 그랬죠. 보통예금으로 이체한 거 5,28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니까 날짜는 9월 30일이고요. 명국의 제품 1,000만원 판매했대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근데 4월 30일 날 계약금이 있었대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은 10월 15일 날 받기로 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아하니 지금 4월 30일 날 계약금 받았던 거는 선수금으로 지금 떨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선수금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금액은 외상매출금 하면 되겠죠. 잔액은 10월 15일 날 받기로 했다니까 아직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얘는 외상매출금 처리하면 돼요. 외상매출금. 자, 근데 선수금 계약금 얼마 받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일반 전표 입력해서 4월 30일 날짜 조회해 보시게 되면 선수금 계약금 받았던 게 200만원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외상매출금은 800만원이 되겠죠? 자, 요 자료 여기 매매출전표에다가 입력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대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얘를 9월 30일 날짜에다가 유형은 11번 품목은 제품 좀 팔았다고 그랬으니까 공급가액은 1,000만원이라고 얘기했고요. 거래처는 명국 세금계산서 발급했고요. 분기는 혼합분기로 하셔주시고요. 이 금액 중에서 아까 선수금 받은 거 있었죠? 선수금 금액은 200만원.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기로 했죠. 900만 원. 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여기 매매출 전표에 대한 문제도 일단 끝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자, 지금 시간으로 봐서 거기 그 문제 3번에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첫 번째 나온 거 있죠? 요거까지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3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중에서 지금 여기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명세서 취득 명세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0월 6일, 11월 22일, 12월 20일 거래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뭐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고서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이 날짜로 얘네들 자료 그대로 입력하시게 되면 여기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자동으로 불러오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직접 입력하라는 말이 없죠. 여기 세무사회 시험에서는요, 거래 자료를 이렇게 주고 여기에다가 이 자료들 그대로 반영해서 입력하라는 뜻이에요. 전표를 입력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니까 10월 6일 거래에서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우리 배웠던 내용 중에서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구입한 거예요.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구입한 거 구입한 승용차에 대해서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다고 나와 있죠. 요거 등록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제조부서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를 구입했대요.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그 다음에 12월 20일에는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복사기 비품이죠. 근데 증빙서류가 종이 세금계산서요. 다 적격 증빙이긴 하죠. 이 자료를 보고 거래처도 나와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있어요. 얘를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거래 내용들을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에다가 직접 반영을 해보래요.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얘는 나가면 되겠고요. 여기 부가가치세에서 부속명세서에 보시게 되면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 있죠? 예, 클릭하시고요. 지금 예, 해당되는 거는 이익이 확정이라고 그랬어요. 10월에서부터 12월까지 선택하시고요.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거래처별로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다 주어진 자료 이렇게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10월 6일에 상호는 경기자동차라고 되어 있고요. 경기자동차 선택하시고 자산 구분은 여기 수용차죠. 차량 운반구. 공급가액은 2,800만원. 건수 이렇게 되어 있고 다 됐어요. 두 번째 거 입력하세요. 11월 22일 거래처는 한국상사.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계장치라고 했었죠. 기계장치 선택하시고요. 금액은 1,300만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2월 20일 날 거래처는 시원전자. 그 다음에 얘는 비품이죠. 기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공급가액은 180만원. 자,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여기 나타나 있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이 완료가 된 것이랍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얘는 하나도 안 내려온대요. 예, 그래서 그 점수가 3점짜리밖에 안 되는데 입력하는데 시간 좀 걸리는 문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2번 문제 다음 자료만을 이용해서 2021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내일 오시는 대로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 대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 점수가 몇 점짜리인가 보세요. 7점짜리죠. 대부분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서는 하나 나오고요. 3점짜리로 대부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라는 문제가 7점짜리로 나오는데, 앞에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배웠던 거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는 방법 정확히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